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밖에 비는 주르륵 내리고 정말 기운도 축 처지는데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오늘이 또 초복입니다. 여러분들 체력,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죠. 기운 낼 수 있는 또 든든한 보양식 드시면서 오늘 이 밤 그리고 오늘 이번 주를 잘 이겨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체력 증진 가능한 자양강장제 같은 방송 영인의 쇼미더스탁입니다. 오늘 함께할 또 전문가는요. 바로 적풍 전문가님인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해석하고 또 내일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적풍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적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출연자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급등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에 또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2,580선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살펴보시면 2,562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맞추는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880선을 좀 목전해주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여기에 동력을 살펴보면 간밤에 또 미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장중에 또 중국에서 또 관련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수의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현 시장의 흐름은 정말 주도주,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종목들로 투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 움직임들 보입니다. 실적주만이 정말 답인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는 종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 안에서는 현대차, 배터리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반도체 업종 안에서는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이렇게 큰 주도주의 구도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외에도 다른 또 섹터, 테마들에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방산, 원전주들도 다시금 또 부각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어제자이죠. 시간 외 특징주의 원전주의 흐름을 봤었는데 오늘 장중에 관련해서 원전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특징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부각받았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로는 STX입니다. 지난 6월 리튬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받았던 종목이 될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반영되게 되면서 이 종목이 오늘 시간 외로 해서 등락률 10%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산 네트워크스 종목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유럽 순항 세일즈가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기대감으로 작용됐습니다. 6.55% 등락률로 강세를 보였네요. 필옵틱스라는 종목은 굉장히 강렬한 시세를 연출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어제도 나왔던 기사죠. 삼성 SDI 스텔란티스 미 합작 공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필옵틱스가 부각받았던 종목입니다. 정규장에서도 보셨겠지만 18%대 급등을 연출했고요. 그 외에 특히나 14일에 필에너지가 신규 상장을 앞두게 되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뉴보텍은 기상청 폭우예보로 시간에 또 일부 태풍 관련주들 역시나 좀 부각받겠죠. 계절주로 속하는 뉴보텍도 오늘 가 4%대 강세 보였고요.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황우석 박사 동물복제 연구 관련해서 넷플릭스에서 다시금 다큐를 공개한다라는 이슈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3%대로 강세 보였습니다. 시장의 특징주 종목들은 다음 날의 정규 또 시장 속에서도 부각받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시장 또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적풍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이런 생각 들어요. 이슈보다는 시장 돈의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되나? 시장의 좀 흐름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와 배터리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오늘 반도체는 바닥에서 받쳐주고 배터리는 위쪽에서 이제 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두 산업이 가장 수출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잘 돼야 낙수 효과를 통해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도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데 이 두 업종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아직 무너지지는 않겠구나.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배터리와 반도체, 그중에서 오늘 저는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또 저의 추천주도 오늘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을 할 거라서 미리 이제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움직였던 이 배터리와 반도체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우상향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다 잘 갔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밀어주고 끌어주고 배터리 끌면 반도체가 밀었습니다. 시장을 또 한 줄평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는 전문가님이 픽해 오셨던 이슈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코 DX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기사를 또 들고 오신 건데요. 2차 전지 관련주를 비롯해서 또 코스닥 우량주 이전 상장이 도미노처럼 또 예상되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굉장히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니까 좀 52주 신고가도 경신됐고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됩니다. 뭐 이전 전까지는 주가 계속 선반영 될 것 같은데 이 이슈 들고 오신 이유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는 전기차, 특히 테슬라가 판매력을 역대급으로 올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리비안이라는 자동차 회사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쪽으로도 이슈가 이제 확대가 돼서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만 가지고는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다 보니까 좀 투자자분들이 신선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포스코 DX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만 놓고 보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기관계 자금, 뭐 ETF라든지 그런 자금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공매도라는 부분도 현재는 대부분 시총 상위 코스닥 150 기업들이 공매도에 이제 주 타겟이 되어 있어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서 공매도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이전 설로만 들고 있다는 게 이게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팩트 체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썰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가 좀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 보면 사실 너무 높게 오른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보고 계신다는 이유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오늘로서 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서 보통 이제 이런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단기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리예요.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제 팔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포스코 DX라는 종목 역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 시점이 아마도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이 이전 상장이라는 게 지금은 이야기로만 돌고 있지만 회사에서 공시로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순간이 어떤 주가 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포스코 퓨처엠이 이전 상장 이후에 주가가 7배가 뛰었다. 이 내용 때문에 이제 올랐지만 그때는 그때였고 그때는 벌써 뭐 3년 전 얘기니까요. 지금은 지금이다. 네, 지금은 지금이고 이미 학습 효과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전 상장 한작을 해서 여기 지금 2만 원인데요. 2만 원짜리가 더 올라서 10만 원, 15만 원 된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은 부분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차트가 참 예쁜 차트가 아닌가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에코프로 얘기를 살짝 좀 들어가 본다면 내일 또 네.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 PER로 살펴보면 700배의 질주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종목 역시도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상장 이전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사실은 투자자분들 있을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쵸.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곤 있어요. 역시 회사에서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투자자들이 이쯤 되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벌써 25조 원인데 이게 그쵸. 코스닥의 사이즈가 아니다. 시총 2위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에코프로 BM이 이제 28조고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투자자분들의 어떤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현재 주가 차트가 무너질 차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실적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일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의 컨센서스라 그러죠.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느냐. 어쨌든 실적은 이전보다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이나 어떤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으냐 나쁘냐. 요거에 따라서 내일의 주가가 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밀릴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글쎄요. 내일 실적이 나오고 나서 에코프로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이제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추세 전환 가격들이 12,800원이고 이미 많이 지나갔어요. 금액들이. 지금 주가가 벌써 오늘 종가 기준이 2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오케이. 내일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가서 과거의 수익 50%, 100%, 200%, 300% 수익 내신 분처럼 지금도 가능할까?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한 이슈를 통해서 또 주도주, 유망주를 살펴봐야 될 텐데 주도주 하면은 당연히 2차 전지를 또 뽑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맞나요? 그럼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사실 2차 전지를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했다가 사실 제가 한 달 전쯤에 방송에 나와서 네. 하나기술을 추천드리면서 해야겠다. 지금이라도 해야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게 됐는데 진짜 지금은 2차 전지 없이는 이게 시장이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쪽이니까 이걸 얘기를 안 하면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한 주도주 섹터는 배터리 중에서 이제 리튬 관련 테마 중에서 저는 금양이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네. 요즘 정말 인터넷, 유튜브, 기타 방송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망주로는 강원에너지 두 종목을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금양부터 좀 네.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제 금양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돼서 이 종목은 이전 상장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2차 전지 쪽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잘 가는 중인데 와. 금양보다도 사실 오늘 리튬 쪽 뉴스가 많이 있긴 했었어요. 사실은 그쵸. 포스코 그룹부터 해서 웰바이오텍 같은 데서도 리튬 이제 수입한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금양에서 반응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리튬 하면은 금양이 1등주라는 게 이미 뇌리에 박혀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 기준으로 10만 원 돌파하면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가게 됐는데 약간 이제 보면서 저는 우려도 좀 드는 게 실제로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벌써 지금 내년, 내후년, 심지어는 5년 뒤에 주가를 반영한 거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내일도 주가 흐름들이 거래량 자체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런 장대 양봉이 또다시 나올 거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역시나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그렇게 게 좋다. 그렇게 저는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양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 리튬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로 유망주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유망주 얘기도 좀 들어가 볼게요. 강원에너지를 들고 오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강원에너지라는 종목이 과거에 리튬 이슈가 있었을 때 주가가 한번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그룹과의 어떤 인연들 그리고
금양이 올라갔을 때 과거에 같이 올랐던 종목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 요거는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같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좀 보면은 여기 현재 제가 이제 파란색 선으로 그려놓은 자리가 있는데 아까 전에 포스코 DX도 저 사리를 넘어가고 나서부터 급등이 좀 나왔고 금양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로 급등이 좀 나왔는데요. 저게 이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이제 매물대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저가격대를 넘어가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 금액이 이제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양극재 생산이랑 또 무수 수산화 리튬을 가공을 하는 사업이라서 이제 리튬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가격적으로는 요 31,000원 정도 되는 구간인데 요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는 이제 급등이 잘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서 아까 봤던 포스코 DX나 어떤 금양 같은 흐름들을 기대한다면은 요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들을 잘 노린다면은 저는 되게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지금은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너무 많이 오른 건 좀 무섭잖아요. 그럴 때 또 유망주, 강원에너지를 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저희 피드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 상황을 정리해봤고요. 더불어서 또 궁금증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또 가져오실 히든 공략주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힌트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힌트 살짝만 좀 전해주세요. 오늘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 그리고 리튬 이쪽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여러분께 살짝 이제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그것 플러스 오늘 지금 밖에 비가 뭐 엄청나게 내리고 전국적으로 이제 오고 있고 내일도 온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폭우 관련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셨을 때 시간의 거래에서 벌써 수처리 폭우 관련주가 움직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은 아니고 그 종목은 아닌 또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방송 끝날 때까지 잘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뉴보텍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처리 관련한 또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이 노란 톡방에 정답을 알려주세요.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저희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죠? 여기 스캔해서 입장하시고 바로 129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도 남겨주세요.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은 지금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적풍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네모난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렌즈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링크 나옵니다. 링크 누르고 1298
누른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종목 상담 올려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로 나 항상 그대를 뭔가 이 노래가 생각나는 필명을 들고 계신 분이네요. 우림 PT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5% 비중이에요. 저 8,200원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감속기 전문 제조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손실폭은 좀 있네요. 자, 일봉 차트 보면 아니 언제가요? 정말 박스권이라도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보셨을 네. 때 좀 뭔가에도 동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을까요? 우림 PTS라는 종목이 예전에 이제 뭘로 많이 움직였었냐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요? 하나는 네. 로봇,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풍력.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네네. 풍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이슈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엄청 지금 발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이 원전이랑 이쪽을 밀고 있으면서 최근에 해상 풍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분명히 이 종목은 현 정부 임기 내에 한번 저는 시세가 크게 날 거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로봇 하면은 유명한 로봇주들이 되게 많은데 우림 PTS를 1번으로 꼽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로봇 쪽에서는 조금 처진 그런 종목, 후순위 종목이 되겠고 풍력으로 보자면 나쁘진 않은데 풍력이라는 산업 자체가 그렇게 아직 막 이렇게 불이 붙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딘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8,000원대 초반 주가는 그냥 두셔도 이거는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 있냐면 여기 평단가 한 12,000원 정도, 11,000원, 12,000원 요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두시면 안 되고 이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8,000원대 들고 계신 분들이면은 그냥 두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실적 발표가 어찌 나올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혹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주가 빠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한 6,000원대나 7,000원대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사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좀 담아서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나는 더 비중 늘리고 싶지 않다면은 그냥 두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들고 가시거나 너는 좀 정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또 전략대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이분의 필명이 참 마음에 듭니다. 희망이라고 하셨는데 희망님 사연 볼게요. 한온 시스템 비중이 10%, 매수가는 11,100원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비중이 참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20% 정도면. 근데 매수가가 지금 조금 높은 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매수가 10,000원 정도 사셨으면은 네. 나름 이제 생각하고 사실 것 같아요. 나름. 설마 네네. 10,000원이 깨지겠어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2년 전에 고점이었을 때가 20,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한 반토막 절반이니까 오케이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이제 우리 10월달, 11월달 이때 폭락이 나오는 거는 이제 피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올해 주가가 열심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회복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또 요즘 회사가 또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수출입 지표를 보면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은 뭐 계속 좋대요. 수출 잘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많이 팔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주가가 여기 바닥에 있는 게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0,000원이라는 평단가 나쁘지 않고요. 괜찮아요. 대신 이제 자동차주들 중에 보면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자동차 업종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드렸었던 뭐 현대공업 같은 거 보면은 이미 상승세로도 많이 돌아섰고요. 그리고 뭐 일지테크 같은 기업들도 여기 추천주로 나갔던 거지만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온 시스템은 아직도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는 거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아직 좀 있다는 거.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 200 종목에다가 시가총액이 거의 5조 원에 가까운 기업이라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지테크나 현대공업은 가벼운 중소기업인데 이거 너무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르긴 오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면은 10,000원 부근에서는 매도 의견 또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오래 가져가도 상관없어요라고 하신다면은 쭉 가져가셔서 한 12,000원 선까지
20% 이상 수익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전략 잡아드린 대로 한번 쭉 들고 가보시고요.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다시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298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다음으로는 리듬 타는 제이지님 사연 만나볼게요. AP 시스템 비중 10%, 매수가는 27,800원이요 라고 하셨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비중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2차 정비 전지 장비 매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부분도 있고요. 2차 전지 안에서 리튬은 보시지만 AP 네. 시스템은 좀 다른 맥락으로는 봐야 되나, 같은 맥락으로 크게 보면 괜찮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이나 이쪽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좀 나와줬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금양 같은 대장주들이 이미 그렇죠. 갔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영향이 있다면 진짜 올라줘야 되는데 아직도 이 종목도 이제 잘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결국 오르기는 오를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지겹겠지만 이것도 실적입니다. 제가 재무제표와 향후 우리 증권사에서 전망해 놓은 전망 자료들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실적들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전망치까지 같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2022년도 작년입니다. 작년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은 작년 영업이익이 900억대로 나름 괜찮았거든요. 근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가냐면 올해 2023년도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은 오히려 870억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된 상태고요. 2024년도 내년입니다. 내년이죠. 내년 실적은 930억으로 큰 상승을 보일 거라고 보지 않고 있고 2025년도 2년 뒤를 가봤는데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보다도 더 장기 투자를 해야지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비중이 10% 정도면은 조금 저는 어떤 중대 결정을 내리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비중 여기서 한 20% 정도 더 담아가지고 나중에 한 2만 한 3, 4천 원 정도 가서 본전에서 판다.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소모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 것 같아요. 그래서 10% 정도시라면은 한 뭐 2만 원에서 2만 2천 원 사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횡보 구간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쯤에서 종목 교체하시고 제가 드리는 조금 더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체한 종목으로 한번 시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또 적품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강하게 어필된 만큼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AP 시스템 저희 봐드렸고요. 이어지는 다음은 물음표님의 사연입니다. 물음표, 뭐가 물음표일까요? ABL 바이오고요. 24,905원, 지금 비중은 30%인데 와, 손실이요. 저 마이너스 27%예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두 손을 모아서 하트를 보내주셨어요.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손실이요. 사실 첫 번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점점점 커지게 되면은 멘탈이 점점점 흔들려요. 많이. 근데 지금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거든요, 전문가님. 네. 뭐 ABL 바이오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뭐 공동개발 이중항체 논문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주가가 너무 안 가다 보니까 안 가는 건 다행인데 너무 빠져요. 이거 어떡하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이 요즘 뭐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가 강한데 굳이 바이오를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난달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 바이오주만 안 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투자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 시장의 예탁금도 요즘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진짜 요즘에는 강한 업종이 아니면은 잘 손이 가지 않는. 그래서 바이오 업종들이 요즘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실적이라는 부분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반도체나 2차 전지 업종이 실적이 좋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가고 있고 미래의 실적이 많이 좋아질 만한 기업들 위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바이오 업종은 사실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임상이 통과가 돼가지고 갑자기 터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예측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드리자면 현재 주가는 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이미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번 주 들어가지고 조금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오히려 지금은 살 자리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못 가는 종목도 지금 같은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수익 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8단계는 아니고 그렇다면 더 사도 되느냐? 더 사기보다는 글쎄요. 좀 더 좋은 종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신다면은 제가 보는 금액까지는 한 22,000원, 23,000원, 그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올라올 것 같고 올해 고점이었던 26,000원, 7,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좋은 소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 회사가 예전에 치매 관련주로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요즘 나오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주를 엮인다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제가 언제 어느 순간 올라간다고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하신다면 22,000원 부근 정도를 저는 매도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22,000원 부근가를 좀 매도가로 생각하시면서 지금 뭐 아무래도 가는 주도주 쪽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너무 소외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미나리님의 사연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네요. 화인서키트 13,200원에 5% 비중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 이런 얘기 있어요. PCB 관련해서 여기도 좀 잘 가야 되는데 반도체 테마로 쭉 잘 가야 되는 종목들이 좀 못 가게 되면 또 관련주들이 못 가게 되면 얘는 좀 문제 있나? 아니면 여긴 좀 소외받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잖아요. 네네. 네, 이런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화인서키트는 이제 반도체 쪽이면서도 또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는 회사다 보니까 일단 재료는 충분히 좋은 회사이고요. 이 회사가 처음에 상장했던 게 올해 2월 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이제 높은 가격에 상장이 돼가지고 바닷가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12,000원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 종목을 2번이나 추천드려서 수익을 한번 냈던 종목이에요. 아마 그래서 지금 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구간은 또 기회가 온 거죠. 또 매수 단가 잡을 만한 구간대로 왔고 요거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구간들이 이 구간들이에요. 여기서 한번 드렸었고요. 3월 달에. 그리고 5월 달에 여기서 한 번 더 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수익 실현 챙기고 또 왔죠. 또 사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루미나리님께서는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평단가를 보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서 이것도 충분히 수익 내시고 한 15,000원, 16,000원 요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올라올 걸로 전망하는 종목이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사셔도 돼요. 올라가는 날 말고 떨어지는 날에 음봉 나온 날에 조금 더 담으셔도 되니까 비중도 한 10%까지는 충분히 채우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풍 2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QR코드도 저희 열어놓을 테니까요. 스캔하고 입장하시고 129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의 또 히든 공략주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안에 오늘 만나볼 종목은 7월 5일에 매수했던 체리브로 종목 되겠습니다. 최고가 1,709원 대비로 수익률은 7.28% 기록을 했는데요. 자, 복날을 맞아서 체리브루가 오른 건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체리 농장하는 종목은 아닙니다라고 힌트를 저번에 주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네. 체리브루가 또 부각을 받네요. 뭐 복날의 영향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지금 다른 닭고기 관련주들은 이렇게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이 회사만 잘 가고 있다는 거 보면은 이쪽에서는 일단 이제 1등 종목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선취매에 들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일주일 전에 공략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고 지금 분위기는 끝날 분위기는 아닙니다. 돌파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종목이라서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수익 실현했어요. 수익 실현했지만 아직 더 갈 분위기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아직 뭐 중복 말복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 이 먹거리 물가들이 너무 높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생수 가격이 또 역대급이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닭고기나 먹거리들 그리고 또 일본의 수산물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클수록 이런 대체재에 대한 수요도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체리브루는 일단 저는 수익 실현을 다 했고 마무리 지은 종목입니다만 만약에 더 보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한 1,900원 선까지 2,000원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1,900원 선까지는 조금 목표가를 더 상향 조절해 볼 수 있으니까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아직은 좀 닭고기 관련주 안에서는 대장주를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샘CNS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4%대 6,480원에 거래를 마친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시장에도 흐름들을 잘 타고 가면서 오름세를 좀 거래를 마쳤잖아요. 네. 이번 주에 좀 주간 흐름들도 궁금합니다. 샘CNS는 이미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오늘 반도체들이 아침부터 막 움직이니까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 살만한 반도체가 없겠느냐고 질문하셔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예전에 했던 거를 다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샘CNS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은 꾸준히 좋아지는 기업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주가가 상장을 한 게 21년도 상장해서 장 정말 좋을 때 상장해가지고 그 뒤로 내리막길만 걸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 게 이제 6월 달부터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날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고 이제 본 실적이 월말쯤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때쯤 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반도체가 원래는 올해 하반기 유망 업종이었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된다면 기술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 분명히 저는 샘CNS도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어떤 설비 투자를 하게 돼서 공장을 늘리게 되고 라인을 확장하게 되면 수혜를 보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는 투자를 몇 년치를 할 거를 벌써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더 오를 종목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를 다시 한번 잡아본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6,900원, 7,000원대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 뒤로 좀 더 올랐는데 정고점 부근인 한 7,500원 선까지 높여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7,000원 정도까지 한 구간 대비해서 5에서 한 10% 정도 구간까지는 조금 더 반등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샘CNS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샘CNS 반도체 뭐 사야 되나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관심주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또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원전 관련해서도 페라이트 효과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이 종목도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좀 묶였던 종목이잖아요. 네네. 살펴보시죠. 지금 오늘 3% 웬만한 종목들은 오늘 흐름이 좋으니까 다 가긴 하는데 이 종목도 앞으로 좀 부각을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종목을 거의 한 3번째 우리 추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여기 지난주에 목표가 도달을 한번 했는데 너무 이렇게 짧게 갔다 와가지고 못 파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다시 가져오게 됐는데요. 아까 제가 2차 전지 쪽이랑 또 미국의 자동차 얘기를 좀 했었어요. 테슬라 잘 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리비안 주가가 또 올라서 리비안이 요즘에 미국에서 제일 가파르게 올라가는 자동차 또 회사 주가거든요. 그래서 아모그린텍은 또 리비안 쪽으로도 공급이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 공급 들어가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목표가로 드렸던 18,000원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차트에서 그 금양이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추세가 바뀌는 가격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그 추세의 전환 가격이 18,000원이에요. 그래서 18,000원을 제가 지난번에 목표가로 잡았던 이유이기도 하면서 그 자리를 넘어갈 경우에는 또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8,000원. 조금 더 보겠다 하면은 한 19,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 계속 보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략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모그린텍 또 계속 또 볼만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하나기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도 계속 오늘 리뷰를 하는 이 종목들 중에 다 괜찮아요. 들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제일 강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들고 계신 보유자분들은 저는 더 가져가 볼래요? 하시는 또 욕심을 부리실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이. 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때가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사실 하나기술은 많이 좀 배가 아픈 종목입니다. 제가 단타로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렇게 잘 갈 줄은 이제 몰랐던. 꿈에도 몰랐죠. 네. 특히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0만 원을 제시했는데 오버해서 지금 18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증권사도 이렇게 이제
열풍이 불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제하고 오늘의 흐름은 어떤 뭐 가격적으로 어떤 산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 투자 열풍에 만들어 놓은 하나의 뭐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뭐 금양도 그렇고 포스코 DX도 그렇고 마찬가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에코프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양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하나기술로 들어갔던 가격대가 체크해보다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 5월달 말쯤에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또 나올 수 있고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이 자리랑 굉장히 유사한 자리에 있는 종목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기술은 여기서 지금 사도 되냐, 더 가져가야 되냐 그런 영역보다는 이제는 파셔야죠. 이제는 정리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기술이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저점에 있는 종목을 한번 오늘 다시 공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공략해봐도 괜찮다.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 들어간 건데 어머나 이거 웬걸. 보유하신 분들 너무너무 수익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은 또 한 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또 종목에 대한 AS 봐드렸고요. 이어지는 적풍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또 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멍 뚫린 하늘에 극한 호우가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 봐야 될 힌트. 아직까지는 또 정답자가 없는 것 같은 관계로 힌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는 아까 이제 포스코 DX 얘기를 드렸었는데 포스코 그룹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기업이고요. 실제로 공시 내용을 찾아보면은 포스코 그룹 쪽에 양극재 설비를 공급했던 적도 있었고 또 수산화 리튬 농축 설비에 대해서도 어떤 설비를 공급 들어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포스코가 올라가면서 네, 저거를 샀었어야 되는데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오르지 않은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철이 포구 관련주이면서도 포스코랑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철이 관련주인데 또 포스코 DX랑 관련이 있다. 공통점인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렇게 또 재료 많은 종목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은 내일 안 들어가 볼 수가 없겠는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다며 노란 톡방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정답 알아요, 정답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 정답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적풍 전문가님에 대해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무료 방송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무료 방송 살짝만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공개 방송을 요 방송 끝나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항상 짧게 합니다. 최대한 저는 정말 드릴 말씀만 드리고 가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이제 짧게 준비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체리브루를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수익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일 단기주로 공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공략을 해볼 만한 단기주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 뭐 살지 아직 마음의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준비하신다면은 짧게나마 좋은 수익들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폭우가 계속된다면 이 종목의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게 좀 불편하고 하시겠지만은 또 수혜주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또 많은 수익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밤 9시 저희 방송 끝나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적풍 전문가님과 원래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등 공략도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히든 공략주 첫 번째로는요. 포구 관련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포스코 DX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또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글을 올리셨는지 정답을 맞춰볼까요? 나 항상 그대님이 YN텍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다스라님은 웰크로한텍, 웰크론, YN텍 수기님께서 코엠텍 진짜 관련한 관련주들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뭐 4종목이나 5종목 다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힌트를 하나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마지막 힌트 좀 주세요.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이제 손 빠르신 분들은 누구나 맞추실 수 있게 마지막 힌트 드리자면 이 회사는 여름철만 되면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웰크론 그룹의 수처리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그냥 점수를 다 주시는 것 같네요, 문제를. 웰크론 관련한 수처리 종목이다. 여러분들 바로 아시겠죠? 이제 알겠다 싶으신 분들 빨리 올려주세요. 추첨 통해 저희 10분께 커피 쿠폰 드릴게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적풍 혹은 네모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화난튜브님, 초롱이님, 루미나리님, 치맥하는 사회님, 희망나무님 모두 다 웰크론한택 다 한 10분 정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제 뭐 다 주셨으니까 정답을 네. 맞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웰크론 한택이 맞다면 동그라미를 하늘 위로 크게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이었군요. 웰크론 한택 너무 쉽게 주셨어요. 이게 다들 수익 보셔야죠. 뭐 이걸 어렵게 내기보다는 네. 우리 여기 노란톡방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이데일리 방송 시청하시는 유튜버 보시는 분들 다 수익 내기 위해서 그쵸. 좀 어렵지 않게 냈는데 참 이것도 알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힌트를 좀 쉽게 드리게 됐고요. 웰크론 한택이 지난번에 드렸던 하나기술이랑 자리가 되게 유사한 자리여가지고 또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수처리 관련주에서 왜 네. 웰크론 한택인가요? 이제 만약에 저는 만약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비가 많이 왔는데 내일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처리로만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이게 주가가 이렇게 재미가 없는 부분인데 웰크론 한택은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랐던 리튬 관련된 내용들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올해 한 4월 달쯤에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를 한번 움직였던 이력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7월 달에 여름철이 돼서 한번 급등이 바닥에서 한 50%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여름철 8월 달에 좀 빠졌다가 이제 9월 달에 올라가는 어떤 여름 장마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뭐 엘니뇨니 뭐니 그래가지고 기상 이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실적을 안 보고 투자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웰크론 한택도 여기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항상 실적은 전년 대비 비교하기 때문에 작년 대비 흑자 전환이 나왔고 다행히도 작년 2분기 실적이 못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도 어지간히 적당히만 나오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라고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런 재무적인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리튬 관련된 내용으로 봐도 괜찮고 그리고 수처리로 봐도 괜찮고 주가도 바닥이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한때 잘 나갔을 때 주가가 여기 7,000원대 있다가 지금 4,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바닥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은 내일장 시초가 이하로 그렇게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웰크론 한택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가격 전략 잡아주시고요. 목표가 손절 라인 궁금하시다면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하신 뒤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내일의 라인업 궁금하실 텐데 출연자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시죠. 자, 내일의 라인업 메가 트렌드 속 턴어라운드주. 물극, 빌판, 변곡점에 투자해야 돼갑니다. 바로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내일은 함께하겠습니다. 자, 내일 함께할 명동고래 전문가님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좀 기분 좋게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출근길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일도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